이고 또 지금 현재 EBS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 개진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50쪽에 굵게 쓴 부분의 신문기사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3살 탈북 첫날 자신을 강간하려는 중국인 브로커에게 엄마가 대신 강간당했다. 딸이 보는 눈앞에서였다. 그 딸은 영국에서 울면서 소리쳤다. 당신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지만 북한에선 김정은이 2,500만 명을 죽이고 있다. 이 조선일보의 칼럼을 읽으면서 저는 그 10년 클럽이라고 하는 그 북한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는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2012년도에 그 당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 강제 북송 반대하는데 하룻밤 캠프를 지켜달라고 해서 추운 겨울날 밤 가서 떨면서 캠프를 하루 지켜봤던 정도, 이런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북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하고, 그래서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도 찾아뵙고 만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48쪽 보겠습니다. 색다른 시각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관심의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48쪽 중간 표를 보면, 표 1을 보면 키워드별 그 검색 사이트 빈이 있습니다. BING. 거기에서 미투 운동을 검색을 했더니 미투 운동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그 촉발된 게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무려 30만 8천 건의 자료가 뉴스를 포함해서 블로그에다 올린 거, 카페에다 올린 거,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린 거, 그런 다양한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이런 자료가 30만 8천 건인데 위안부는 223만 건, 위안부 소녀상만 해도 17만 2천 건의 자료가 검색이 되는데 강제 북송은 2만 5천 건밖에 안 된다. 구글을 봤더니 미투 운동은 그 짧은 기간 안에 424만 건의 자료가 검색이 되어 오는데 위안부는 그 2배가 넘는 960만 건입니다. 960만 건. 그런데 강제 북송에 관련된 자료는 블로그 자료까지 다 모아야 10만 9천 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 관심이 이렇게 없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고, 뉴스에서만도 미투운동은 2달입니다. 저는 미투운동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그 문화 권력의 그 성폭력 이런 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달간 8,177건의 뉴스가 쏟아져 나왔지요. 그런데 위안부에 관련된 뉴스는 28만 4천 건, 강제 복송은 15,000건의 뉴스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미투 운동은 2달 전에 이제 우리의 미국에서는 그 전에 있었죠. 피해자 현황 추정 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만 한 보니까 지난주까지 보니까 한 20여 건이 지금 뉴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같은 얘기죠. 고은 얘기, 이윤택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위안부 얘기는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그 등록자가 3만에서 40만이라고 하는 추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입니다. 강제 북송은 1995년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르는데 피해자 현황을 중국 사회과학원 주장 10만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거나 또 현재 시의성이나 또 피해 규모나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이 강제 북송에 관련된 관심도는 적어도 위안부의 한 5배 정도, 미투 운동이 한 20배 정도는 되어야 정상인 사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회가 됐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 표는 49쪽입니다. 연도별로 위안부 사과와 강제 북송 반대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강제 북송 반대 뉴스가 미미하다가 2012년 2,347건 강제 북송 반대 뉴스가 급증합니다. 이때 이제 중국의 입장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지 않겠다. 탈북자들은 경제상
그 먹을 거 훔치러 온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입장 발표를 하면서 뉴스가 급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 또 한국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 옆을 보시면 위안부 사과 문제도 2007년도에 1713건이던 것이 점점 좀 줄어들고 쭉 하면서 2012년도에 2810건으로 저는 아직 사회과학자가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시민운동가 입장에서 굉장히 유한합니다. 강제 북송 반대 뉴스가 이렇게 급증할 때 위안부 사과 뉴스도 급증했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 더 늘어나서 물론 2015년도에는 한일 그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그 큰 사건이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 걸 보면 강제 북송 반대 뉴스를 덮기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된 것 아니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한번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반성을 뭔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50쪽에 보면 제 얘기가 아니라 참고자료 16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분명히 2002년 8월 14일부터 이미 난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다른 것과 달리 난민 신청 심사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좀 잘 유념해서 집중 공략해서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색다른 자료를 제공해서 제가 이제 그 교육 시민 운동은 뭐 지속적으로 제가 해왔던 일이니까 하면서 그 강제 북송 반대를 통한 인권 문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이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문제들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